여러분, 지금 이 순간 유럽 대륙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독일 방산제국의 철옹성이 대한민국의 단 하나의 절대 무기 앞에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의 창입니다. 100년 넘게 유럽 평원을 지배해온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의 신화가 한국의 K2 흑표 한 대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최근 폴란드 국방부는 전 세계를 경악시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국 육군의 핵심 전력인 차세대 주력 전차 사업에서 독일을 완전히 배제하고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 총 1000대를 도입하겠다는 천문학적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계약 금액만 무려 145억 달러, 하나로 약 19조 원에 달하는 인류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차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마리우스 부아슈차크는 기자회견장에서 독일제 레오파르트는 더 이상 현대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며 독일 방산 업체들의 얼굴에 대놓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박물관에나 어울릴 낡은 명성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압도적인 성능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라는 그의 발언은 유럽 전역에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런 전례 없는 역전을 만들어낸 걸까요? 독일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쌓아올린 방산기술의 자존심이 한국의 어떤 괴물 같은 능력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것일까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세계 10위권밖에 머물렀던 한국 방산이 어떻게 유럽의 심장부를 점령하는 기적을 이뤄낸 것일까요?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을 2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면서 유럽 대륙 전체가 안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즉각 육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유럽 방산 업체들의 긴급 타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 최대 방산업체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은 폴란드의 긴급 요청에 최소 5년은 기다려야 한다며 사실상 냉대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이미 포화 상태이고 우선순위상 폴란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오만한 통보였습니다. 게다가 제시한 가격은 대당 1,500만 달러로 한국 K2 전차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폴란드 최대 일간지 제치포스폴리타는 일면 톱기사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우리의 절박한 안보 상황을 인질로 삼아 폭리를 취하려 했다. 이것은 동맹이 아니라 착취다. 폴란드 국민들 사이에서는 독일은 여전히 우리를 2등 국민으로 본다는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들의 무덤을 판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이 등장했습니다. 한화디펜스는 폴란드 국방부에 경악할 만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180일 이내에 첫 배치분 인도 가능, 가격은 독일의 절반, 그리고 폴란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이전까지 제공하겠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 제안서를 보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라며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27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회의실에서 한국과 폴란드의 국방장관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K2 전차 180대의 1차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이것은 악몽이다라며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K2 흑표는 대체 어떤 전차이기에 독일의 자존심을 짓밟을 수 있었을까요?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K2를 평가하며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기술 예술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역시 21세기 지상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혁명적 플랫폼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K2 흑표의 첫 번째 비밀 무기는 바로 능동형 현가장치입니다. 이 기술은 전차가 지형에 따라 차체를 자유자재로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언덕 위에서는 차체를 낮춰 적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강을 건널 때는 차체를 높여 물속 장애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는 아직도 고정된 현가장치를 사용하는데 이는 마치 21세기의 흑백 TV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비밀 무기는 능동형 방어 시스템입니다. K2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면 레이더로 이를 감지하고 요격 미사일을 자동으로 발사해 공중에서 격추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이지만 한국은 이미 2014년에 실용화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아직도 이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세 번째는 국산 120mm 55구 경장 활강포입니다. 이 주포는 3km 떨어진 적 전차를 단 한 발에 관통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EH7의 주포보다 사거리가 500m 더 길고 관통력은 20% 이상 우수합니다. 폴란드 육군이 실시한 비교 사격 시험에서 K2는 레오파르트를 압도적으로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정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2023년 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던 K2 전차 일부가 우크라이나군에 임대되어 실전에 투입되었고 러시아군의 T-90 전차를 상대로 100% 교전 승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CNN은 이를 긴급 속보로 다루며 한국 전차가 러시아 전차의 신화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전차대대장은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오파르트는 훌륭한 전차지만 K2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능동형 방어 시스템 덕분에 러시아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모두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 승무원들은 K2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증언은 유럽 전역에 퍼지며 K2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K2의 성공은 폴란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 4월 루마니아 정부가 K2 전차 54대와 K9 자주포 54문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 금액 30억 달러.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독일 제품은 너무 비싸고 납기도 불확실하다. 한국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기대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일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었던 노르웨이가 K9 자주포 72문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그동안 독일제 피세트 2000 자주포를 운용해왔지만 부품 수급 문제와 높은 유지 비용을 이유로 한국제로 전환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는 이것은 단순한 계약 실패가 아니라 독일 방산의 신뢰 붕괴라고 자조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기세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호주는 K9 자주포 75문을 도입하며 한국은 우리의 핵심 방산 파트너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집트는 K9 100문 이상을 도입했고 터키는 K9의 기술을 이전받아 현지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심지어 인도까지 K9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2022년만 해도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순위 9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세계 2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총 수출액 170억 달러로 프랑스와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방산 굴기는 21세기 최대의 산업혁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욱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2023년 여름 미국 국방부가 한국 정부에 긴급 요청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155mm 포탄 50만 발을 즉시 생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미국의 방산 업체들조차 이 물량을 단기간에 생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국의 생산 능력 없이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자유세계 방위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이 발언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조차 한국의 생산력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독일은 무너졌을까요? 독일 방산의 몰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이고 치명적인 세 가지 결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적인 생산 속도입니다. 독일은 레오파르트 EH7 전차 한 대를 만드는데 평균 18개월이 걸립니다. 반면 한국의 K2는 불과 6개월입니다. 3배의 속도 차이입니다. 폴란드가 180대를 주문했을 때 독일은 최소 15년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한국은 3년 안에 모두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천정부지 가격입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EH7의 가격은 대당 1,500만 달러입니다. 반면 K2 흑표는 850만 달러입니다.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성능은 K2가 우수한데 가격은 독일의 절반이니 선택은 자명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독일은 명품 브랜드에만 의존하다가 시장을 잃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너진 AS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독일 전차를 운용하는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인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품 하나를 주문하면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에 24시간 긴급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필요한 부품은 48시간 이내에 폴란드에 도착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즈는 한국의 서비스는 독일을 20년 앞서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독일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베를린에서 긴급 방산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올라프 슐츠 총리가 직접 주재한 이 회의에서 한 가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의 생산 방식을 배우지 않으면 독일 방산의 미래는 없다. 독일이 한국에게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혁명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K2 전차의 핵심 기술을 이전하고 폴란드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짓는 것까지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방산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절대 핵심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 것이 철칙이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상반기 폴란드 남부 실레지아 지역에 거대한 공장이 완공되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합작 공장으로 연간 120대의 K2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준공식에서 이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폴란드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공장은 폴란드 청년 5,000명 이상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폴란드 언론들은 한국은 무기만 판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기술 이전은커녕 부품 하나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비난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024년 말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폴란드 정부에 타진을 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K2 전차를 구매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가 단순한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 전략이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K2 전차의 성공 뒤에는 또 하나의 괴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력한 자주포라는 찬사를 받는 K9은 이미 전 세계 10개국 이상에 수출되며 자주포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K9의 첫 번째 강점은 압도적인 속도입니다. K9은 분당 최대 6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PZH-1000이 분당 3발, 미국의 M109가 분당 4발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입니다. 폴란드군이 실시한 사격 시험에서 K9은 3분 안에 18발을 발사해 적 진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며 모든 경쟁 제품을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 강점은 정밀성입니다. K9은 최대 사거리 40km에서 오차 10m 이내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서울에서 쏜 포탄이 인천의 특정 건물을 정확히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밀리터리 타임스는 K9의 정밀도는 GPS 유도 미사일에 맞먹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K9의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폴란드는 무려 672문을 도입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53문, 노르웨이 72문, 호주 75문, 이집트는 100문 이상을 운용 중입니다. 심지어 핀란드까지 K9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2024년 11월 NATO 본부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K9 자주포를 나토 표준 화포 시스템 중 하나로 인정한다. 이것은 한국 무기가 서방 군사동맹의 공식 표준으로 채택된 첫 사례입니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K9은 나토 회원국들의 화력 증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방산의 위력은 지상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공격기 FA-50이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하늘을 점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FA-50을 48대 도입하기로 했고 말레이시아는 18대, 이라크는 24대를 운용 중입니다. 폴란드 공군사령관은 FA-50을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FA-50은 F-16의 70% 성능을 30% 가격에 제공합니다. 게다가 유지비는 절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공군이 원하는 전투기입니다. 영국의 에어포스 매거진은 FA-50은 경공격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극찬했습니다. 2025년 3월 첫 FA-50 12대가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공군기지에서 열린 환영식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폴란드 시민은 이제 우리도 강력한 공군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에 감사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장면은 폴란드 전역에 생중계되며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방산의 미래는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아닌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안보 생태계를 구축하는 절대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2024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120억 달러, 독일 90억 달러를 완전히 제치고 미국 55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20억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 방산이 8배 이상 성장하는 경이로운 기적을 이뤄낸 것입니다. NATO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NATO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한국의 생산력과 기술력 없이는 유럽의 안보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지키는 나라로 도약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일 최대 방산업체 라인메탈이 한국의 하나디펜스에 차세대 전차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독일이 한국에게 기술 협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과거 한국을 모방꾼이라 비웃던 독일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손을 내민 것입니다. 하나디펜스 연구소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30년간 밤낮 없이 연구해온 기술자들은 우리가 마침내 세계 최고가 되었다며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50대 연구원은 1990년대에는 독일 기술을 배우러 갔지만 이제는 독일이 우리에게 배우러 옵니다. 꿈만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더욱 광활한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 방산 수출 목표는 300억 달러입니다. 이것이 달성되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방산 시장의 양대 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 중동의 부유한 국가들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21세기 세계 평화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 한국의 빠른 생산력, 검증된 기술력, 합리적인 가격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희망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역시 한국은 21세기 방산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반도체 후발주자에서 세계 1위로, 그리고 이제 방산 약소국에서 세계 2위 방산 강국으로 우리는 언제나 안 된다는 말을 해냈다는 결과로 증명해왔습니다. 폴란드 평원을 가득 메운 K2 전차, 유럽 하늘을 나는 FA-50, 그리고 포성을 울리는 K9 자주포.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전 세계에 대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와 함께라면 안전하다는 신뢰의 증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방산 기술자들과 연구원들, 그리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며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숨은 영웅들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유럽 방산의 100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독일의 시대는 끝났고 대한민국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인정합니다. 방산의 중심, 안보의 중심, 그리고 평화의 중심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자부심과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